이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려우세요? 키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전부 다 대괄호를 사용하는 거고요. 네.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이라고 하면 인덱스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10, 5 랜덤하게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얘는 리스트죠.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이름을 써주고, 이름을 써준 다음에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타입이 뭐예요? 숫자죠. 숫자니까 이렇게 숫자로 써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네. 혹시 여기에서 어려운 거 있으세요? 리스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 객체의 이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써주면 되죠. 인덱스는 숫자니까 이렇게 숫자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리스트나 튜플은 똑같죠. 네, 이게 대괄호든 소괄호든 리스트나 튜플이나 둘 다 인덱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거고요. 인덱스를 기반으로 저장하는 것들은 정수, 0부터 연속적으로 매겨지는 정수를 인덱스로 하죠. 그렇죠? 네. 자, 이게 리스트고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딕셔너리를 데이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은 없으니까. 자, 일단은 문자열로 name이라고 해볼까요? name이라고 하고요. name은 어셈 이렇게 할게요. 앞에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key. 뒤쪽에 있는 거를 value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이 16살 이렇게 할게요. 앞에 있는 거를 키라고 그러고요. 뒤쪽에 있는 거를 value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키가 문자열, 뒤쪽에 있는 거 value는 숫자. 문자열과 숫자는 이해되시죠? 문자열과 숫자는. 네. 키값을 문자열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키값으로 숫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는 A, B, C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것도 딕셔너리예요. 이런 딕셔너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딕셔너리 있을 수 있어요. 아이템 몇 개예요? 아이템 4개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아이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는 세 번째 아이템, 여기는 네 번째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의 키는 무슨 타입이에요? 문자열 타입이죠. 첫 번째 아이템의 value는 무슨 타입이에요? 문자열이에요. 두 번째 아이템의 키는 무슨 타입이에요? 문자열. value는요? 숫자. 네, 맞아요. 세 번째 아이템의 키는 무슨 타입이에요? 숫자. value? 숫자. 네 번째 아이템의 키는 숫자. value는 문자. 이렇게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는 한 가지 타입만이 아니에요.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정수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수도 0 이상의 정수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에서 키는 숫자여도 되고 문자열이어도 돼요. 다른 타입도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키로 사용하는 것은 숫자나 문자열을 사용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일하게 구별될 수 있는 일종의 프라이머리 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라면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나 문자열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겹치지 않게. 구별할 수 있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오셈이라고 하는 밸류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찾아야죠. 키가 뭐예요? 키가 네임이잖아요. 네임. 응? 네임은 숫자예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니까 따옴표 써야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오셈이라고 하는 밸류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를 뭐라고 써줘야 돼요? 키를 1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키를 1이라고 써줘야 뒤에 있는 100이라고 하는 값을 꺼낼 수가 있는 거죠. 따옴표를 쓰고 안 쓰고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키가 문자열이냐 키가 숫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질문 주신 분? 네, 답변이 없으신데 이해되신 걸로 생각할게요. 예, 키가 문자열이다. 그러면 따옴표를 쓰는 거고 키가 숫자다. 그러면 숫자를 써주는 거고 당연하죠. 예. 인덱스는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인덱스인 경우에는. 네, 그렇게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구별하시면 되고 위쪽에 있는 코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쪽에 있는 코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딕셔너리가 있는데 딕셔너리의 키가 폰이라고 하는 문자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폰이라고 하는 키로 딕셔너리에 있는 밸류 하나를 찾았던 거예요. 그 밸류를 찾았더니 밸류가 뭐였던 거예요? 밸류가 리스트였던 거죠. 리스트. 폰이라고 하는 키로 찾은 밸류는 리스트였던 거예요. 리스트. 그럼 여기까지가 리스트니까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낼 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낼 때 필요한 거는 인덱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숫자를. 그리고 여기 그 이거는 출력되는 방식인데요. 출력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는 따옴표가 있고 여긴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프린트 함수가 사실은 그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그 리스트의 아이템들이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템을 따옴표로 감싸서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 문자열 하나를 출력을 할 때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따옴표가 없어요. 이건 프린트문 안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눈썰미가 좋으신 것일 수도 있고요. 혹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변수가 있어요. 뭐 s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문자열을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글로 넣을까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프린트 s 이렇게 하면 따옴표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출력할 때 이거 문자열인데 문자열 하나를 출력하면 따옴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렇죠? 한 번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 출력할 때 여기 따옴표가 있었던 적 있어요? 없죠. 이거는 그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요거는 같은 거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이어서 따옴표로 감싸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런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요거랑 이거랑 달라요. 여기서는 따옴표가 보여요. 네, 요거 보셨던 분 안 계세요? 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요것도 뭔가 좀 다르네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네.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콘솔 창에 출력을 할 때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자, 얘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문장과 식은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장은 뭐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문장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변수 s를 출력해 주세요. 이거는 문장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을 변수 s에 저장해 주세요. 이거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에요. 프로그램의 실행 단위예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변수 s. 문장이 돼요?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이거는 문장이 아니에요. 얘는 문장이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얘는 식이에요, 식.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 더하기 1. 물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이런 건 안 돼. 요거는 되겠죠. 요거는. 네. 자, 이거 문장이에요, 식이에요? 식이에요, 식. 문자열 s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뭐 하는 얘기예요? 더해서 변수에 저장할까요? 더해서 출력할까요? 동사가 없어요. 이거는 계산을 해라라는 계산식이에요. 계산식.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의 코드셀 안에 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식이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식을 계산한 결과를 출력을 해줘요.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프린트가 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프린트 함수를 썼을 때에는 문자열을 구별하기 위해 문자열이라고 해서 따옴표를 붙여주지 않아요. 근데 식이 주피터 노트북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출력이 될 때에는 그때는 또 이렇게 그 따옴표가 붙어서 콘솔 창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따옴표가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출력된 게 문자열이다, 숫자다 라고 하는 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식하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하고 문장, 스테이트먼트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그 딕셔너리 자체를 출력할 때에는 키 값이 문자열인 경우에 키를 이렇게 문자열로 감싸주고 value가 문자열인 경우에 문자열을 따옴표로 감싸주고 그래요. 근데 문자열 하나를 출력을 할 때에는 따옴표로 감싸는 부분이 없죠. 예. 따옴표로 감싸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얘가 문자열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쵸? 문자열입니다. 네, 함수 얘기하다가 그리고 인덱스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군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은요, 이번에는 딕셔너리와 반복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도 이터러블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즉 반복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잠깐 숨 좀 돌릴까요? 네. 어려우세요? 어제 이 메일 숙제로 과제를 메일로 주신 분 중에 좀 파이썬이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숨 좀 돌리고 새로운 정보가 너무 많아요. 머리가 과포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조금만 그럼 속도를 조금만 늦추겠습니다. 네.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 딕셔너리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형식은 다 이래요. 뭐냐면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in을 사용을 하고 반복 가능한 타입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코드 블록은 뭐 한 줄일 수도 있고 여러 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작하는 방식은요. 이 반복 가능한 타입이 리스트이든 튜플이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처럼 딕셔너리든 다 똑같아요. 반복 가능한 타입에서
하나씩 꺼낸다예요. 그 하나씩 꺼낸 거를 첫 번째 있는 아이템을 꺼내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있는 아이템을 꺼내서 반복을 하고 올라가서 세 번째 있는 아이템을 꺼내서 반복하고 이걸 언제까지? 더 이상 아이템들을 꺼낼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예요. 리스트와 튜플은 그 아이템이 그냥 딱 하나였었어요. 리스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이렇게 있었던 거고 튜플은 마찬가지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이렇게 있었던 거죠. 리스트와 튜플은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이어서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타입이어서 그냥 0, 1, 2라고 하는 숫자들이 자동으로 매겨져요. 그래서 반복 가능한 타입에서 이렇게 꺼낼 때 인덱스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인덱스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꺼내줘요. 값들을. 저장되어져 있는 값들을.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 리스트의 두 번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값. 리스트의 세 번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값. 이렇게 꺼내줘요. 튜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딕셔너리는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아이템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 하면 키와 밸류로 만들어져 있어요. 키와 밸류.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는 형식이 딕셔너리예요.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꺼내서 변수에 저장을 할 때 키를 꺼낼 것인지 밸류를 꺼낼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꺼낼 것인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스트는 첫 번째에 있는 밸류를 꺼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위치로 옮겨서 두 번째 아이템을 꺼내고 그 다음 위치로 넘어가서 그 다음 세 번째 밸류를 꺼내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하고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하고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이런 과정을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타입을 이터러블, 뭐뭐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스트와 튜플이 이렇게 동작을 했었고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 밸류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딕셔너리도요. 이터러블이 가능해요. 이터레이션은 아이템별로 이터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템 위치 이동, 두 번째 아이템 위치 이동, 세 번째 아이템 위치 이동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럼 포문은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뭔가를 꺼내야 되는데 변수를 하나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물론 두 개를 선언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러면 키에 대해서 반복을 할 거냐? 그러면 변수 하나를 선언하는 거예요. 밸류에 대해서 반복을 할 거냐? 변수 하나를 선언하는 거예요. 키와 밸류 두 가지를 다 할 거냐? 그러면 여기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셔야 돼요. 근데 딕셔너리는 자, 딕셔너리에서 일반적인 거를 보도록 할게요. 딕셔너리를 다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여러분들 그 점심 식사 하셨어요? 집에서 드셨어요? 아니면 밖에서 드셨어요? 시켜 먹으셨나요? 아니면 안 드셨어요? 메뉴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국집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중국집에서 메뉴판 어떻게 돼 있죠? 짜장, 면 하고서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격 붙어 있죠. 그다음에 뭐 짬뽕 하고서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격 붙어 있겠죠. 볶음밥 하고서 옆에 뭐 가격 붙어 있겠죠. 네. 딕셔너리, 메뉴판을 딕셔너리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키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음식 이름을 키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음식 이름. 왜요? 가격은 중복될 수 있어서. 맞습니다. 네. 중복되는 값은 키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식당에서 중복되는 음식 이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중복되지 않는 거를 키로 만드는 거예요. 그 키는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메뉴판을 딕셔너리로 만든다라고 하면 음식 이름을 메뉴를 키로 하는 게 좋고 그 메뉴의 가격을 value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딕셔너리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고 반복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일단 변수를 하나 선언해야 되겠죠. in 메뉴라고 하는 게 딕셔너리의 이름이에요. 그죠? 자, x를 그냥 프린트를 해볼게요. x를 프린트를 해보면 x가 키가 될지 value가 될지 아니면 키 value인 아이템이 될지 출력해보면 걔가 뭔지 알겠죠? 실행해보세요. 네. 키를 줬나요? value를 줬나요? 키를 줬어요. 딕셔너리를 반복문 안에서 사용하면 딕셔너리는요. 딕셔너리의 키들만 꺼내줍니다. 딕셔너리의 첫 번째 아이템의 키를 꺼내주고요.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해서 두 번째 아이템의 키를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즉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해서 세 번째 아이템의 키를 꺼내줘요. 왜 키를 꺼내주느냐 하고 생각해 보면 키를 알면 뭘 알 수가 있어요. 밸류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키만 알면 우리는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는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서는 키만 주는 걸로 이거를 만들었나 봐요.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for in 구문에서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무엇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한다? 키를 이터레이션 한다. 그러니까 키를 옮겨가면서 변수 x에다가 전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리스트나 튜플은 그냥 값을 그냥 바로바로 줘요. 값을. 왜? 인덱스라고 하는 거야 뭐 어차피 0, 1, 2, 3, 4 연속적인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를 다 출력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자 제가 여기를 키라고 할게요. 키, in,
메뉴. 변수 이름을 키라고 쓴 이유는 딕셔너리에서 반복하는 게, 딕셔너리에서 이터레이션을 하는 게 키에 대해서만 이터레이션을 하니까 저는 키라고 쓴 거예요. 변수 이름은. 의미를 좀 두는 거죠. 프린트. 키를 출력하고요. 밸류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메뉴가 딕셔너리 이름이고 키가 키값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짜장면 5,000원, 짬뽕 6,000원, 볶음밥 6,000원 하고서 출력을 해주죠. 만약에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콜론을 넣겠다라고 하면 콜론도 보여주고요. 짜장면은 5,000원, 짬뽕은 6,000원, 볶음밥은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처럼.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습니다. 이거 에러 나요. 무슨 에러? 키 에러. 키 에러. 자, 이거는 뭐냐면 메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KEY라고 하는 키값에 해당하는 KEY라고 하는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밸류는 짜장면이에요. 두 번째 밸류는 짬뽕이에요. 세 번째 밸류는 볶음밥이에요. KEY라고 하는 문자열로 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K라고만 할까요? K라고만. K. 마찬가지예요. 네. K라고 하는 키값이 없는 거예요. 메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 K라고 하는 키값이 없어요. 그러면 K에 해당하는 밸류도 없겠죠. K에 해당하는 밸류가 없어요. K라고 하는 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키 에러예요. 자, 이거는 문자열인 거예요. 문자열. 자, 여기를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변수를 쓰는 거예요. 변수. 그죠? 네. 무슨 얘기냐면 메뉴에서 첫 번째 키를 꺼내요. 그 첫 번째 키가 뭐였어요? 짜장면이라고 하는 문자열이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메뉴, 그럼 첫 번째 문장이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메뉴 인덱스 짜장면 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메뉴에서 첫 번째 키를 꺼내면 K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짜장면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은 메뉴 중에서 짜장면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value를 찾아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메뉴에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하면 두 번째에서 꺼내주는 거는 짬뽕이라고 하는 키를 꺼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문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메뉴 짬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짬뽕에 해당하는 가격이 6,000원 하고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터레이션을 하면 꺼내주는 게 뭘 꺼내줘요? 볶음밥을 꺼내주죠. 그렇죠? 그럼 K에 저장되는 게 볶음밥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볶음밥.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메뉴에 볶음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니까 6,000 이렇게 되는 거죠. 6,000. 예, 요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주의하실 거 저도 되게 혼동스러웠어요. 이거를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 건지 묶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따옴표로 묶어준 거는 이거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K라고 하는 문자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열이 돼버리면 여기에서 K라고 하는 키를 찾는 거예요. 못 찾죠? 그럼 키 에러고 따옴표를 쓰지 않는 거 여기서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K라고 하는 변수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수를 뜻하는 거고 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K라고 하는 변수에는 처음에는 짜장면이 저장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짬뽕이 저장되는 거고 세 번째는 볶음밥이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포문을 반복할 때마다 그 키에 해당하는 짬뽕에 해당하는 볶음밥에 해당하는 value들을 옆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네. 지금 방금 전에 저한테 그 질문 주신 분 이거 무슨 의미죠? 네. 모든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이거는 못 찾죠? 음식 이름 네. 여기다가 K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짜장면 이렇게 넣었다고요? 결과가 다르죠. 5,000원 나오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메뉴에서 처음 꺼내면 K에 저장된 값은 뭐예요? 짜장면 첫 번째 키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키를 출력하니까 짜장면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콜론을 출력해요. 옆에 콜론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딕셔너리에서 짜장면의 가격을 찾은 거예요. 딕셔너리에서 짜장면의 가격을 찾았어요. 그래서 5,000원. 맞아요? 자, 첫 번째 반복이 끝났죠. 첫 번째 반복이 끝났으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그럼 두 번째 거를 꺼내겠죠. 그럼 두 번째 아이템으로 이터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아이템으로 이터레이션 하면 꺼내주는 거는 뭘 꺼내주는 걸까요? 짬뽕이라고 하는 키를 꺼내주는 거죠. 자, 이제 K에 저장된 값은 뭐가 저장되는 거죠? 짬뽕. 그렇죠? 그래서 K를 출력하면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콜론을 출력을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뭘 출력을 하죠? 짜장면을 출력을 했죠. 그러니까 또 뭘 찾았어요? 여기서 또 5,000원을 찾겠죠. 5,000원이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6,000원이라고 출력한 게 아니라 5,000원이라고 출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 위치로 또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위치로 이동했고 여기 볶음밥. 그럼 이번에는 K 값이 볶음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를 출력하면 볶음밥인데 옆에 출력하는 거는 짜장면의 가격을 출력을 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짜장면 가격만 출력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K라고 하면 첫 번째 반복문은 메뉴 짜장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반복문은 메뉴 짬뽕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반복문은 메뉴 볶음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 가격이 다 다르고 가격이 5,000원, 6,000원, 6,000원 이렇게 되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방법은 그냥 딕셔너리를 키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그 키값을 이용해서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겠죠. 키와 밸류를 동시에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메뉴점 아이템즈에서. 자, 그리고 프린트 키 밸류 해볼게요. 짜장면 5,000원, 짬뽕 6,000원, 볶음밥 6,000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이템즈라고 하는 함수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메서드라고 하는 섹션에서 제가 아이템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아이템즈는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얘네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리스트. 무슨 리스트?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리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아이템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 이렇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근데 첫 번째 원소가 뭐예요? 첫 번째 원소가 키, 밸류로 이루어진 튜플이란 말이에요. 아이템스의 두 번째 원소 뭐예요? 두 번째 원소도 마찬가지로 키, 밸류로 이루어진 튜플이란 말이에요. 이거 튜플이잖아요. 튜플. 세 번째 원소도 뭐예요? 세 번째 원소도 키, 밸류로 이루어진 튜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이템스 함수예요. 아이템스 함수. 밑에 있는 메뉴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에서 아이템스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뉴점 아이템스의 결과는 뭐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튜플로 이루어진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무엇들의 튜플이냐면 짜장면 5,000원, 짬뽕 6,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볶음밥 6,000원이라고 하는 3개의 튜플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템스의 결과는. 자, 그렇다면 아이템스에서 여기 잘못돼 버렸군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첫 번째를 꺼내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를 꺼내는 건 뭘 꺼내는 거죠? 요만큼을 꺼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하는 거. 튜플이 있는데 원소 두 개를 갖는 튜플이 있는데 첫 번째 원소를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변수를 두 번째 값을 두 번째 변수에 나눠서 찢어주는 거. 분해라고 말씀. 분해. 영어로 decomposition. 그죠? 그래서 여기 변수를 몇 개 선언한다? 변수를 2개 선언하는 거예요. 앞에를 K, 뒤에를 V라고 써주는 이유는 앞에 있는 게 뭐니까? 키니까. 뒤쪽에 있는 게 뭐니까? value니까. 키, value 순서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관습적으로 KV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XY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변수 이름 만드는 거는 뭐 XY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IJ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뭐 AB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변수의 개수가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KV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주니까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튜플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변수를 2개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출력에서는 뭐가 출력이 됐냐면 앞에 있는 짜장면 출력이 됐고 뒤에 있는 5,000원이 출력이 돼. 키 밸류가 출력이 된 거예요. 자, 반복이 끝났으니까 이제 또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로 위치가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쉼표까지. 그죠? 쉼표가 있는 곳까지. 그 다음 위치로 이동이 되니까 이제는 요런 튜플이 요렇게 꺼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튜플이 꺼내지게 되면 K에는 짬뽕이 저장되는 거고 V에는 6,000원이 저장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되는 거는 앞에 K를 출력했으니까 짬뽕, 뒤에 V를 출력했으니까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터레이션, 그 다음 위치로 이동이에요. 그 다음 넥스트 위치로 이동하면 거기에도 역시 뭐가 있어요? 튜플이 있단 말이에요. 튜플 전체를 이렇게 꺼내주는 거죠. 앞에 있는 K가 볶음밥, 뒤쪽에 있는 V가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딕셔너리를 그냥 이터레이션 하면 돼요. 반복문을 만들면 돼요.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가 모두 필요하면 메뉴 딕셔너리.items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items가 키와 밸류를 동시에 꺼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작업들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없으시면